네, 여러분, 대표팀 새로운 유니폼과 새로운 엠블럼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유니폼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좀 바뀌는 거니까 네. 새로운 엠블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본인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표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대표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까도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영상에는 덕현이와 모두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표팀 엠블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제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그 전문가와 전문가의 경계에 서 있다. 대표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보다 대표팀 안에는 깊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제가 23세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 깝치는 사진들이 나올 건데, 23세 이하 챔피언십 장비 담당으로 네.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한축구협회 일을 장비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학범호의 장비 담당이라고 하시면 좀 거의 대한축구협회에서 역대급으로 공 잘 닦는다. 네. 공을 너무 잘 닦아서 막 닦을 때마다 거의 새 공이 된대요. 네,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엠블럼도 제가 열심히 닦고 있는데 이제는 이 엠블럼이 그러니까 이 엠블럼이 구형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부로 구형이 돼버렸어요. 이 이제 뭐 가장 큰 변화점을 좀 보자면 이 기존 엠블럼에서는 이 호랑이 백호가 축구공을 좀 누르고 있는 영상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방패 모양이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호랑이가 이제 들어간 그런 문양으로 바꿨습니다. 호랑이 얼굴이 들어간 형상화돼서.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여기 저희가 뭐 띄워드릴 테니까 방패 모양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정사각형 아니고 딱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됐고 이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백호의 얼굴은 이 자유자재의 전술, 그러니까 다양한 이 변화, 좀 변화무쌍한 전술을 의미하는 육각형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백호 얼굴이 약간 이제 화살표식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그렇지. 이건 그 디자인이 위도 솟은 화살표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상승하는 한국 축구를 이제 담는 또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니까 좀 느낌이 있네요. 네. 앞으로 쫙 전진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네. 그리고 이 백호를 이제 둘러싼 이 경기장의 틀, 이 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의 이 비율을 그대로 본땄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의 비율을. 네. 그래서 이 경기장 틀은 이 게임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사실 엠블럼이 딱 바뀌고 나서 이게 19년 만에 교체다 보니까. 이 엠블럼에 담긴 이 한국 축구의 정말 희로애락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이제 사실 근데 저 기억납니다. 이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맞아요.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엠블럼인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인 건 호랑이인 것 같은데 좀 더 강인하게 표현을 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너무 좀 단순한 호랑이다. 너무 좀 그냥 노멀하잖아요. 딱 봤을 때 그냥 무난하죠. 그냥 친구 같은 호랑이. 친구 같은 호랑이 느낌인데 뭐 이것도 좋지만 좀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좋지만 좀 더 막 하는 호랑이의 모습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이전에 처음 나서 들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좀 그런 거 가봅니다. 근데 이 엠블럼을 달고 우리나라가 멋진 기록들을 많이 세웠죠. 그렇죠. 이제 뭐 2001년 4월까지는 엠블럼이 아니라 태극기가 항상 이제 유니폼에 달려 있었죠. 뭐 98년 프랑스 월드컵도 마찬가지였고 2001년 5월부터 이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뭐 2020년 2월까지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냉정히 대회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도 이제 뭐 여자 올림픽 대표팀이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주요 역사만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4강.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 2006년에는 월드컵 원정 첫 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원정 최초 16강. 이거 허정무 감독이었죠. 그렇죠. 같은 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피파 주간 대회 최초로 우승을.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여민지 선수가 정말 센세이션했었고 이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을 한 바가 있고 2년 후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2015년에는 슈텔리케 감독 체제에서 이 AFC 아시안컵 준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았죠. 슈텔리케 감독에게. 뭐 대단한 성과긴 하지만. 띵장이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이 김학범호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2019년 U20 월드컵 대단했죠.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 만천하의 이름을 알린 대회가 됐고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17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또 8강이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저번 달이 됐죠. 저번 달 AFC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로 또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엠블렘에 대해서 정의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안종환 선수가 19번이었는데 거기 동그라미 있으면서 네. 뭐 19세 미만은 안종환 못 보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엠블렘에 대한 호불호는 있었지만 이제 저기 유니폼에 대한 호불호는 있었지만 엠블렘에 대한 호불호는 워낙 오래 전부터 쫙 이어왔기 때문에 네. 딱히 없었죠. 없었어요. 그냥 우리 엠블럼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엠블럼을 바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엠블럼이 사실 잘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 국가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 뭐 미세한 변화들이 있는 국가들이 뭐 있긴 하죠. 근데 기본 틀은 이제 항상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는 좀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오늘 날짜로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엠블럼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완전 파격적. 완전히 이제 디자인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네. 여러분의 어떤 반응도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한번 네. 개인적인 호불호를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형님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게 유출이 됐었잖아. 유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유출이죠. 네. 근데 똑같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유출이 됐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그때는 이거라고? 설마 그냥 유출로 됐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허위 사실이다. 네, 이렇게 그냥 허위 사실이다. 어디서 떠도는 거 갖고 왔겠지. 네. 우리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그 그렇죠.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딱 발표가 됐는데 좀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네. 트랜스포머. 네. 이전에 이 쉐보레에서 나온 그 범블비 차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그 이제 그 차인데 이 범블비 에디션으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차가 없을 때 그 차를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네. 난 트랜스포머 처음 1탄 보고 2탄 3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1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 그런 류의 영화가 없었죠. 미친 거야. 네. 막 로봇 막 찡찡 이렇게 해가지고 존나 멋있다는데. 근데 그 범블비 차량 그 스티어링 휠에, 그러니까 핸들에 네. 이 범블비 그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마크가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그 범블비 에디션에. 그리고 그 오토봇들의 그 상징이 그래 그게 나와 있어. 네. 와 쩐다. 이 차 진짜 사고 싶다. 졸라 멋있다. 했는데 그런 얼굴이 딱 기억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트랜스포머 같은 이미지였다. 네네네. 저는 이 엠블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예뻤어. 네. 오. 저는 정말 잘 바꿨다. 협회에서 지금 그냥 저는 좀 긍정적이었는데도 아니고 정말 예뻤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존나 예뻤습니다. 딱 보고 나서 와 이거 그 협회 쪽 일이 언제 끝나죠? 아마 올림픽이 끝나면 동시에 끝나지 않을까. 올림픽 끝나면 그때 다시 할까요? 그때 다시 물어볼까요? 그때 다시 물어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 네, 저는 되게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은 좀 심플했고, 그러니까 또 요새 이제 최근 추세가 되게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군더더기 없이 뭔가 뽑아낼 때도 그냥 깔끔하게 뽑히겠다라는 느낌은 좀 확실히 있었죠. 근데 딱 그랬는데 저는 이제 협회에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 아까 전에 어떤 네. 그 상징, 뭘 상징한다. 뭐 화살표 방향이 진취적으로 전방으로 나가는 뭐 한국 축구를 표현했다. 뭐 포메이션을 형성할 때 이런 네. 거 저희가 지금 싹 다 뒤에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들고 보니까 그럴싸해. 그럴싸하고 괜찮네. 제가 귓구멍이 넓어요. 그 범블비부터 쭉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그 팔랑귀네요. 네네, 제가 팔랑귀입니다. 제 네. 손가락 한번 제 귓구멍 한번 넣어볼래요, 이렇게? 더러워서 별로예요. 저 귀 진짜 깨끗해요. 진짜로 한번 넣어보세요. 손가락 넣어보세요. 근데 검증되지가 않았잖아요. 뭐가? 그 귀가 깨끗하다는. 이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진단서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걸 딱 믿고 이렇게 오피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제가 약간 좀 많이 흔들린다. 그냥 안 넣을 겁니까? 그래서 한번 봐보죠. 네. 넓긴 넓네요. 네. 되게 넓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대충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 형 진짜 팔랑귀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게. 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종인이가 많이 그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아주 휘두르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근데 보니까 괜찮네. 뭔가 좀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 어색함도 있을 거야. 딱 그렇죠. 봤을 때 원래 구간이 명관이다. 왜냐면 이 이런 얘기처럼. 엠블럼을 쓴 게 지금 한 20년 됐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익숙해지면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근데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색한 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야 엠블럼 같은 거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그 좋게 보면서 정말 뭐 100년 200년 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국가의 축구 엠블럼인데 다른 나라를 봐도 약간의 미세한 디자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처럼 이렇게 변하지 파격적으로 이렇게 않는다. 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통을 그렇죠.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한번 보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제 닉네임이랑 같이 달그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네. 자, 첫 번째 판은 차라리 707 특임대 호랑이가 훨씬 낫다. 보통 이제 특수부대에 네. 호랑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호랑이 그렇죠. 문양이나 네. 이런 거 강인한 문제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네. 예, 7고지 특수부대인데 이거는 너무 무섭다. 이건 약간 거의 좀 강시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 한번 물리면 끝까지. 아니, 뭐 절반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이미지가 너무 우리나라 부대 마크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경솔의 아이콘이지만 이번만큼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나는 네. 네, 그런 어떤 그 마크인데 네, 이건 너무 세다. 어쨌든 네. 이런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련되고 오! 좋다라는 반응도 분명히 있고 전에 유치한 호랑이보다는 낫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치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친구 같은 호랑이. 이게 좀 순해 보이죠. 순해 보이는 느낌. 네. 그보다 낫다 이런 반응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모 브랜드와 좀 비슷한 다이나핏. 다이나핏. 근데 저 사실 저 그 생각 했거든요. 딱 봤을 때. 다이나핏이 그거구나. 그래. 다이나핏이 뭔지 알아. 그래. 저거 이제 그 어디 뭐야? 저기 강변문로인가? 이제 올림픽대로 가면 저거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광고 있어요. 네, 네. 네네네네네. 네, 다이나핏이랑 좀 비슷하다는 딱 비슷한 얘기도 느낌은 있죠. 아니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언뜻 있게 쓱 봤을 때 뭐지? 약간 이런 어쨌든 정도. 이제 그 동물 네. 상이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호떡 기계로 눌렀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잖아. 이제 베르바인 이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내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진짜 그냥 고양이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저는 고양이 느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고양이 느낌은 많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고양이보다는 좀 사자 느낌이 살짝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약간 입이 약간 좀 두툼하게 디자인돼가지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느낌 무게감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전 엠블럼도 이렇게 무게감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냥 이게 정말 이제 상징이 그냥 되는 호랑이. 엠블럼, 그리고 예. 첫 엠블럼이었지.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습니다. 네. 호떡 기계로 눌렀냐? 좀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좀 동의하겠습니다. 약간 눌린 네. 느낌. 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좀 어느 정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 기존 엠블럼이 너무 구려서 조금만 적응하면 이게 훨씬 더 이제 좀 나아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팬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고양이가 비닐랩 뚜루리 할 때 얼굴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떡기로 눌렸다고 비슷하거든요. 고양이가 이제 요즘 귀여운 고양이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느낌 같다라는 건데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약간 좀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2대8 되는 것 같아요. 긍정이 2대8. 네, 부정이 8 정도.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압도적이지만 방금 전에 공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공존 수준이 아닌데. 네. 그 말실수 네, 정정드리겠고요. 네. 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좀 긍정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듣고 보면 진짜 그런 거 같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왕 바뀌었고 그리고 좀 새 출발을 좀 의미하는 그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더 이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 저는 사실 있어요. 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유니폼에 달렸을 때 선수들이 쫙 11명 딱 섰을 때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벡터맨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있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익숙함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이러다가 해석을 듣고 뭐 괜찮네. 네, 뭐 괜찮네. 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선수들이 실착한 유니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실착을 했을 때의 엠블럼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축구 대표팀 엠블럼 이야기였습니다.